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수출입 거래에서 대금 결제 방법에 나오는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장 LC는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자, 이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상은 상품을 판매해서 상품을 보내야 될 사람이고, 수입상은 이 상품을 받아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증서를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수입대금의 지급 보증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용장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이 신용장 발행에 의해서 수출입 대금은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 그림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절차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이 수출입을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자, 이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장 방식에 의거하여 대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두 번째 과정은 이 수입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즉 내가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내가 지불할 수입 대금의 지급을 은행이 좀 보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입업자는 신용장 발행을 부탁하는 신용장의 발행 의뢰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해서 다시 수입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발행은행은 수출업자의 나라에 있는 통지은행에게 신용장을 발행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통지은행은 이름에 나와 있듯이 수출업자에게 네 앞으로 신용장이 발행됐다라고 하는 신용장 발행을 통지하게 돼요. 자, 신용장이 발행됐다라는 통지를 받은 수출업자는 이제 신용장이 발행됐다는 거는 수입상의 수입 대금, 즉 수출업자가 본인이 판 상품에 대한 대금을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줬기 때문에 이 대금을 내가 물건을 보내도 못 받을 염려는 없다라는 보증이 서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상품을 배에 실어서 수입상의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상품을 배에다가 선적하는 과정, 즉 정기선의 운송 방법을 이용해서 상품을 선적하는 방법은 이 페이지에 7번에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배부한 프린트 그 내용을 참고해서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과 이 서류들이 진행되는 순서, 그리고 그림, 요 위주로 알아보면 됩니다. 자, 일단 선박회사에 상품을 선적하게 되면 선박회사에서 너의 상품을 우리 회사가 잘 수령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상품은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화증권을 발급해 줍니다. 영어 약자가 BL이었었죠. 네. 자, 그리고 이동하는 상품에 보험을 가입한 보험증권, 그 다음에 어떠한 상품을 보낸다는 상업송장, 요게 요 세 개의 선적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개를 그러니까 상품을 배에 실어 보내는 것을 선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적의 기본 서류라고 합니다. 자, 요 세 개 서류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279페이지에 오른쪽에 플러스 학습에 가면 있어요. 네, 요거 내용 잘 읽어보고 선적 서류 세 개에 대한 명칭을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수출업자는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실어 보낸 다음에 수입상이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입상을 이제 수입상이 지급할 사람이잖아요. 수입상이 지급할 그 수입 대금, 즉 수출한 물건 대금을 받기 위한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환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자, 이 환어음에다가 아까 여기 배에다가 상품을 싣고서 준비한 선적 서류, 네, 요거를 첨부해서 요거를 자기랑 거래한 은행에 가서 이 환어음을 좀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은행이 환어음을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판매한 금액이 $1,000예요. 자, 그러면 이 $1,000의 금액에 해당되는 이 환어음을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이 환어음의 목적은 수입상한테 도달해서 수입상한테 네가 수입한 대금 $1,000를 지불해라 라고 하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수입상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은행아, 네가 먼저 나에게 $1,000를 지불해주고 이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네가 가져가라. 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어음에 매입을 의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에 이렇게 선적 서류가 첨부됐을 경우 이러한 환어음은 화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 아래쪽 플러스 박스 맨 아래 보면 화환어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매입은행은 뭘 근거로 수출업자한테 본인이 구입한 것도 아닌 이 수출 대금을 먼저 이렇게 지불해 주냐면 앞에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행은행이 이 수입상이 수출상한테 수입한 그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못하더라도 이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먼저 내준 $1,000를 못 받게 될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매입은행은 환어음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배에다 실어 보내고 바로 이 수출한 대금을 환어음에 작성을 해서 요걸 매입은행을 통해서 환어음을 매각하고 환어음 이제 수출 대금을 회수했다는 거죠. 자, 이 환어음 대금은 바로 수출업자가 수출한 수출 대금인 거예요. 수출 대금을 회수했어요. 자, 그럼 수출 대금을 빨리 회수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덕분에 신용장이 있었으니까. 발행은행이 지급을 보증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 신용장 발행의 수익자, 즉 이익을 본 사람은 바로 수출업자가 되는 겁니다. 신용장 덕분에 상품을 선적하자마자 바로 수출대금 회수가 가능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매입은행은 본인이 지급할 이제 수입대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수출상이 발행한 환원과 수출상이 함께 여기 첨부했던 선적 서류를 수입국에 있는 발행은행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발행은행은 이 환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지급하기로 보증,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발행은행이 먼저 이 수출상에게 환어음을 사준 매입은행에게 환어음 대금, 즉 그 지불했던 수출 대금을 먼저 지불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신용장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절차는 발행은행이 이제 본인이 상품을 수입한 게 아니니까 수입업자에게 네가 내야 할 수입 대금을 지불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요 과정이 마지막으로 남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발행은행은 수입업자한테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업자는 이 선적 서류가 왜 필요하냐면 수출업자가 상품을 아까 선적해서 수입국의 상품이 배를 타고 도착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수출업자는 배에다 물건을 싣고 선화증권이라는 걸 받았다고 했어요. 자,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효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입업자도 이 선박회사에 가서 자기가 수입한 상품을 찾아오려면 이 선화증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말하자면 수출업자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을 해준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선적 서류 도착을 통지하면 수입업자가 요 선적 서류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수입한 대금, 수입 대금이죠. 이 환호음에 기재된 수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장에, 아니면 수입 대금을 내가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인수를 하게 되면 발행은행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선적 서류를 수입상한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입업자는 이 선적 서류를 가지고 선박회사에 가서 선적 서류 중에 이 선화증권 가지고 선박회사에 가서 자기가 수입한 물건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수입업자도 수입한 대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상품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요 거래 계약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대금 지급 조건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신용장이 일람출급 신용장, 즉 앳사이트 LC로 발행이 됐다면 이 발행은행이 선적서류 도착을 통지했을 때 수입업자가 이제 그 제시된 환화음에 대해서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이 내줍니다. 자,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고 돈이 갔고 선적서류가 온다는 거, 선화증권이 온다는 건 상품이 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상품이 왔으니까 이렇게 일람출급 신용장, 그래서 말했던 일람출급 LC.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일람출급 신용장인 경우에는 바로 동시지급, 상환급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신용장이 기한부 신용장으로 유전스 LC로 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 당장 지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환호음이 제시되었을 때 이 수입업자가 거기 환호음에 제시된 날짜, 뭐 30일, 60일, 요 날짜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만 하면 발행은행이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이제 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선적 서류, 즉 선화증권을 수입업자가 받았는데 대금은 30일이나 60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금 지급 조건에서 물건 받고 돈은 나중에 주는 후 지급의 형태에 속한다는 거죠. 자, 좀 이해가 갔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와서 잠시 플러스 학습을 보면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용장 발행에서 발행은행 또는 개설은행이라고 하면 수입상과 거래하는 은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발행의뢰인인 수입업자의 발행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발행은행 또는 개설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신용장의 수익자라고 하면 아까 그림 설명하면서 얘기했겠지만 수출업자가 신용장, 즉 발행은행이 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이 신용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빨리 선적을 하고 난 후에 대금 청구서에 해당하는 환호음을 발행해서 자신의 거래은행에 환호음을 매각, 팔아서 빨리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장 발행에 정말 이익을 보는 사람, 수익자는 수출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신용장의 발행 개설 의뢰인은 바로 수입업자가 되겠죠. 자, 통지은행은 수출국에서 발행은행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 자, 신용장을 누구한테? 수출상에게 통지해주는 은행이 되고요. 자,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수익자가 발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원, 즉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즉 환어음 대금. 여기서 환어음을 매입한다는 개념은 수출상이 수출한 수출 대금을 미리 지급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신용장 방식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용장 방식은 앞에 있는 대금 지급 방식과 한번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심이라는 말은 돈을 대신 받아다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추심 방식은 이제 수출업자가 자신의 수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입업자에게 네가 우리 물건을 사갔으니까 네가 수입해간 대금, 예를 들어서 뭐 $1,000를 지급해라 라고 하는 이런 대금 청구서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환어음, 이 환어음의 추심에 따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을 통해서 은행들이 대신 돈을 받아다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추심 방식에는 크게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어요. 자, DP라는 방식은 추심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 대금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거는 만약에 수입상이 자기가 수입한 물건을 찾기 위해 선화증권을 이 추심은행으로부터 받으려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대금을 지급하고 선화증권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시지급의 형태가 해당하는 거고요. DA는 수입업자의 환어음 인수만으로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인수-인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인수-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환어음이 수입업자한테 제시가 되었을 때 수입업자가 그 환어음이 기재된 날짜 요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인수만 하더라도 수입상은 환어음과 상한으로 선화증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인수-인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심 방식은 신용장 방식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자, 추심 방식은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추심 방식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하기로 수출업자, 수입업자 사이에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입업자의 나라로 팔기로 한 상품을 선적합니다. 자, 상품을 선적하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겠죠. 왜냐하면 물건은 보냈는데 대금 수출을 못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수출업자들은 수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자, 상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절차는 신용장 방식과 비슷해요. 일단 수출업자는 환어음의 발행인이잖아요. 자, 내가 수출한 대금이 $1,000다. 그러면 $1,000를 수입상한테 제시해서 너 이거 네가 수입해 갔으니까 이 대금을 나한테 보내줘라 라고 하는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자, 이 환어음에다 뭐를 첨가해야 된다 그랬죠? 자, 환어음에는 지금 여기 선적을 하면 역시 선화증권, 보험증권, 그 다음에 상업송장이라고 하는 선적 서류가 준비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환어음에다가 요 선박회사와 이제 보험회사 등에서 준비를 한 선적 서류를
첨부해서 이번에는 신용장이 없기 때문에 거래한 은행에게 이 환호음을 먼저 니네 은행이 사주고 나한테 수출대금 먼저 회수하게 해줘라 라고 부탁을 못하고요. 돈을 좀 받아다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요 수입국에 돈을 받아주는 은행에게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심 의뢰 은행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호음과 여기 첨부된 선적 서류를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 즉 수입상한테 돈 대신 받아줄 은행한테 보내요. 자, 그러면 추심은행은 수입업자한테 네가 지불해야 될 환호음이 도착했어. 자, 여기서 환호음이라는 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대금 청구서가 되는 거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출한 대금 청구서가 되는 겁니다. 자, 추심은행은 이제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 라고 통지를 합니다. 자, 이때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 대금 지급을 인수함으로써 선적 서류, 가장 대표적으로 선화증권, 상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선화증권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만약에 계약할 때 DP, 지급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선적 서류가 와 환호음이 제시가 되었을 때 수입업자가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지만 요 선화증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계약 조건에서 DA, 인수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수입업자는 대금 지급을 그 환호음에 정해진 금액,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요 인수만 해도 선적 서류를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를 인도받은 다음에 선박회사에다 제시하고 상품을 찾을 것이고요. 자, 추심은행은 이제 대금 지급을 이제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을 해서 지급을 받았잖아요. 이 지급받은 대금을 갖다가 추심은행한테 송금을 하고요. 추심은행은 이걸 다시 수출업자한테 다시 송부를 해줘서 돈을 이렇게 수입업자한테 추심은행 통해서 수출업자한테 이렇게 추심돼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출업자가 물론 대금 수취에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대금 수취를 좀 늦게 한다는 점이 있기는 하죠. 자, 그래서 앞에 대금 지급 조건에서 DP, 지급 인도 조건은 역시 동시 지급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DA, 인수 인도 조건은 후 지급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앞쪽에 대금 지급 방법, 즉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이 표를 잘 기억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